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 44편째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인성 공식 총 7개 기둥 중에서 5번째 기둥 조직 문화에 관한 개괄적인 얘기를 지난 43편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 44편에서는 조직 문화 7가지의 큰 특징 중에서 그 첫 번째인 투명 지배, 문화가 우리 생활을 투명하게 지배한다라는 뜻으로 투명 지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제목은 투명 인간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잡았습니다. 거기에 사진 보시면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는 두 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인성 공식 5번째 기둥 조직 문화에 총 7가지 기둥 투명 지배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상호 연결된다. 그리고 3번째 간섭을 거부한다. 확장 본능이 있다. 그리고 저점을 지향한다. 비이성적이다. 그리고 적응 본능이 있다. 이렇게 7가지의 큰 문화의 특성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첫 번째 특징 투명 지배 관련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는 생활 현상을 잠시 한번 살펴보죠. 자, 요 그림은 아이를 낳으면 대문에다가 이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남자아이예요. 라고 할 때 대문에다 이렇게 걸어요. 요거를 우리 조상들은 금줄이라고 했습니다. 금줄. 그래서 이런 아이가 새로 태어났으니 당분간 출입을 좀 금지해 주시면 아이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었다고 해요. 금줄. 남자아이는 고추를 새끼줄에 달아서 걸었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흰 천과 여기에 수술같이 달았던 거 옛날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이 상황을 보면 다른 설명이 없어도 무슨 일이구나라고 서로 공감을 했어요. 아기가 100일이 지나죠. 그러면 100일 잔치를 하죠. 그리고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해요. 100일 잔치의 의미는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 시간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나서 아기가 100일 될 때까지는 세상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면역력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외부 접촉을 다 차단을 하기 위해서 금줄도 달고 사람들이 와서 만지거나 보게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어요. 그러다가 100일이 지나면 이 아이가 면역력이 생겨서 이 아이는 제대로 클 수 있겠구나 해서 어른들이 너의 100일을 이제는 축하한다 해주는 잔치가 100일 잔치인 거예요. 100일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돌잔치는 뭡니까? 3살의 의미를 여러 번 강조했죠.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태어나서 12개월 된 아이가 우리 나이로 3살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짓고 요 3살이 되면 그때 아이는 엄마와 나와는 독립된 개체라고 아이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잠깐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자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의 단계라 그랬고 그 아이한테 거울을 보여주면 거울 속의 인물이 자기인 줄 알고 웃는다 라고 해서 거울의 단계라고도 한다 설명드렸습니다. 동물은 몇 살이 되어도 거울을 비춰주면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알아채지 못하고 소리를 짓거나 돌아가서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돌이 우리 나이로 3살이 사람과 동물이 구분되어지는 첫 단계라고 해서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백일잔치, 돌잔치가 주는 의미가 우리 문화 속에는 딱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단혼상제, 남자 16살, 여자 14살이 되면 남자는 예전에 갓을 쓰고 여자는 뒤에 비녀를 꽂아서 이제부터 성인의 자격을 갖추었다 해서 여자의 그 행사를 계례, 남자의 행사를 관례라고 했어요. 성인식이죠. 현대말로 하면 이와 같은 행사의 의미를 우리 생활 속에서 공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혼인을 할 때 전통 혼례에 따라서 이렇게 회백을 드리고 사주단자를 주고받고 하는 생활 풍습이 또 그대로 지켜 내려오죠. 또 돌아가시면 이렇게 전통 상여를 지어서 그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다 같이 존중을 해줬어요. 팁으로 하나 드리면 대한민국 모든 건물 중에서 단청을 칠할 수 있는 장소가 딱 3군데 있어요. 단청을 칠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궁궐, 절,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상여, 상여에는 단청을 칠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분을 우리 선조들은 모두 왕으로 모셨던 거예요. 왕으로. 이게 우리 문화가 가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투명하게 지배하는 사고 체계였단 말입니다. 생활 속 투명 지배 현상을 출산서부터 장례까지를 짧게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걸 제례라 그러죠. 제례, 흔히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로 제사를 지내면서 단혼상제라는 생활 속 통과 의례를 가지고 생활 전체를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같은 감정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투명 지배자예요. 투명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자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태국 문양이 상징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문화입니다. 이처럼 문화가 우리 생활을 투명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투명 지배 현상,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생활 현상 속에서 찾아낸 조상들의 지혜에 이렇게 절차를 갖추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니 사회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지혜를 생활 속의 의례로서 바꿔놓은 형태란 말입니다. 지혜 전달 수단으로서 지혜를 여러 형태로 전달을 하는데 지혜 전달 수단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으로 구전으로 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문자로 소리로 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구전의 방식으로는 많이 보시면 생활 속에 속담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나와 같은 생활 속 관계 형성의 지혜를 말로 전해왔단 말입니다. 또 격언을 통해서 생활의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를 했었고요. 이거를 우리 흔히 보이는 사자성어로 예를 들면 모든 일은 반드시 정확한 방향으로 돌아간다. 하필귀정. 그리고 모든 줄기는 반드시 뿌리로 돌아간다. 이필귀근. 이런 말을 가지고 생활의 경계로 삼았단 말이에요. 모든 일은 반드시 그 뿌리가 밝혀지고 잘잘못이 시간 문제이지만 결국은 밝혀지는구나.
요즘 생활 속에서 그런 현상을 여러분 자주 보실 거야.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학창 시절에 자기가 했던 학교 폭력, 성폭력 같은 것들이 수십 년 지난 뒤에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발표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잘 나가던 선수들의 생명이 끊기는 경우를 많이 보아오셨어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정리한다 그러면 사필귀정이에요. 이필귀근이에요. 때는 때대로 간다. 이것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지혜의 말씀으로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전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지. 그러면 지금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전달하는 수단에는 구전이 있고요. 문자가 또 하나의 큰 수단인데요. 문자에는 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너의 좌우명이 뭐냐? 그리고 너의 모토가 뭐냐? 또는 이 단체 그리고 이 회사 슬로건이 뭐냐? 라는 식으로 문자화된 내용들을 다 같이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보십시다. 어머니, 아버님이 자식들한테 우리 집안에서는 이것을 목표로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나가자. 때 집안에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넣었던 문구가 뭡니까? 가훈이에요. 같은 논리로 이게 학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교훈이라 그러죠. 교훈.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거를 사훈이라 그래. 사훈. 왜 가훈, 교훈, 사훈이라는 그런 문구들이 우리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놔두고 매일매일 그것을 보면서 경계로 삼느냐. 조상들이 찾아낸 지혜를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방향 제시의 이정표로 삼고자 함이거든요. 그러면 가훈, 교훈, 사훈이 있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할 때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짧은 글로 정리한 것을 뭐라고 할까요? 가훈, 교훈, 사훈 같은 논리로 한다면 국훈이 돼야 되죠. 근데 국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과 꼭 같이 기억에 넣어서 자꾸 되뇌어서 생활화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국시라 그래요. 국시. 명심하십시오.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을 정해놓은 지혜의 짧은 문구를 국시라 그래요. 이것은 온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책임을 지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안내를 할 것이며 다 같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십시다 라고 짧게 정리해 놓은 국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이 국시란 말은 이렇게 쓰는데요. 나라 국자의 저 시자는 다를 시자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시비를 건다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죠? 시비를 건다라는 말은 다를 시자의 비, 아닐 비자, 옳고 그름을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을 국시라 그러고 국가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이라는 뜻입니다. 국시, 국시가 뭐냐? 조상들의 지혜를 문자로 전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온 국민이 반드시 같이 아시고 이것이 우리 대화 속에 일상생활 속에 회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정치가의 책임이고 이 사회의
부모님, 선생님, 조직의 장, 그리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국시를 널리 알리는 것 의미합니다. 제44편 조직 문화의 특성 중에서 투명 지배의 결론입니다. 문화의 투명 지배 특성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활을 지배한다. 효율적인 환경 적응과 조직 번성을 위해서 구전으로는 속담이나 격언으로 경계를 삼고 문자로는 좌우명, 모토, 슬로건으로 표시가 된다. 가정은 가훈, 학교는 교훈, 회사는 사훈으로 표시가 되며 국가 정책은 특별히 국시로 표현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시로 표현됩니다. 정신과 행동체계의 등대로 삼기 위한 문자로 정한 조상들의 지혜를 가훈, 교훈, 사훈, 국시로 한다라는 것이 투명 지배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제44편의 결론입니다.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는 사람, 박인공사 여러분, 나침반으로 동서남북 방향을 알아내듯이 효과적인 생활 방법 안내는 그 조직을 꾸리는 문화의 몫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영향을 미치고 강제하지 않으나 모두가 따르게 되는 투명의 감시자와 지배자, 그것이 문화입니다. 어른의 첫 번째 덕목이 문화 형성 능력이며 박완순 인성TV가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